안녕하세요. 저는 이병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원래 기독법률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표 됐습니다. 저는 인생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원래는 고등학교까지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던 학생이었는데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데모하다 보니까 이제 물리학 공부만 포기하고 한참 이제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변호사가 돼서 법을 다루고 있다가 지금은 또 기독법률가의 일을 하는 신앙 문제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좋은 건데 이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세상과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을 될지 이 문제를 이제 같이 고민하고 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태어나고 컸던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기독법률가의 대표가 되고 조홍조사운동하고 기독교와 관계된 인터뷰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도 이제 기독교인이 없었고 대학교 입학했던 게 이제 83년도니까 한참 오공화국 전두환 군사정권 때였죠. 그래서 원래는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이 아니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교 캠퍼스 안에 경찰들이 몇천 명씩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학생 때문에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민주화운동 하는 거를 20대 한 8년 정도 보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인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용감한 성격의 사람으로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비겁한 성격의 사람이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그때는 같이 데모를 시작했다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 걱정 때문에 그만두고 저는 이제 오래 해가지고 감옥도 조금 살고 대학교도 제적이 돼가지고 부모님 속을 엄청 썩였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충남 조치원이라고 지방 소도시의 한 중간 정도 중류층 가족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제일 책임감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권 학생이었는데 왜 기독교인이 됐냐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다 그만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다는 면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이제 겁나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긴 해도 좀 즐거운 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의로운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선한 일.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미적인 즐거움도 있거든요. 근데 90년, 91년 무렵에 운동을 그만두게 됐던 이유가 87년 이후로 한국도 민주화가 꽤 진전이 되고 그냥 91년에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유토피아적인 어떤 사회혁명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운동을 그만두고 변호사 쪽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좌절감 같은 게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세상을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고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선하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 좀 강하게 있었거든요. 성설적인 유토피아주의라고 할까 그런 게 강하게 있었는데 그런 게 무너지니까 세상이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꿈이 이제 안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사람이 굉장히 성선설적으로 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법을 또 공부해 보니까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나 이제 딴 사람도 못 믿겠고 세상에 대해서 꿈도 못 꾸겠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이는 젊었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굉장한 절망감을 이제 줬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무렵에 30대 초반에 제가 와이프 만나가지고 그 절망 속에서 갑자기 사랑이 막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장가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내 한 몸을 던져서 교회를 따라 나가주겠다 라고 생각하고서 교회를 다녔던 게 처음 교회를 나간 거고 교회를 가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믿진 않는데 설교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고 성경책을 읽는 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면은 성경에 써있는 글 중에 몇 가지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굉장한 혁명가들이 썼던 글들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위력적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안 믿으면서 교회를 재밌게 다니다가 이제 그 뒤에 보통 많이 있는 일처럼 자가 면역성 피부병 독한 게 하나 걸려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뭔지 잘 모르겠고 진리가 뭔지를 좀 고민한다는 정도로 버티고 있다가 아무 이유 없이 막 피부가 벗겨지고 치사율이 50%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무서우니까 이제 만세 부르고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믿고 나서는 그 전에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 하던 시절은 뭐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나를 막 쥐어 짜내는 내 속에 있는 힘을 쥐어 짜내면서 그거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느낌이 많았는데 이제 믿고 나서는 내가 세운 목적이 없지만 훨씬 더 내 힘을 안 쥐어짜내지 않고도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수영할 때 근육에 힘을 뺀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만둘 때 느꼈던 한계나 절망감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기독교인 쪽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팠을 때 37, 8때 병이 나고 물에 빠진 것처럼 느꼈던 상황에서 기도받고 하다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신앙 체험을 좀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확 믿게 되고 아팠던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저처럼 안 믿다가 믿게 된 분들은 처음 믿을 때 그 흥분이나 즐거움, 기쁨이 있잖아요. 아마 결혼하고 애가 있고 이렇지 않았으면은 바로 이제 신학이나 이런 걸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건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직업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도 하고 혹시 그 유명한 모 신학대학원 입시 요강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수세후 5년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게 수세가 뭔가 이제 세수인가 뭔가 했더니 세례 받은 후 5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막 믿어가지고 세례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갈 생각은 이제 아예 못하고 그 뒤에 이제 로펌에서 변호사 일하면서 직장에서 또 신앙을 풀고 급한 일을 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느낌 느끼게 받았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많이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조홍교사 운동처럼 저희 기독법률과에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이 교회 바깥에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 중요하구나. 그 내용을 잘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개인적인 관심도 있지만 저희 이제 기독법률가의 모임이 쭉 해오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활동이 신학적으로 맞는 건지 좀 검증을 좀 해보고 앞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 모임에서도 좋다고 한번 가보라고 했고 이제 목사님 그 훈련 과정인 목회학 석사 3년 과정이 아니고 그 중에 신학 과목들을 주로 공부하는 이제 2년 과정의 신학 석사 학위를 미국 LA 근방에는 플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같이 신학 강좌도 들었던 김세윤 박사님 한국에 나온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김세윤 교수님한테도 배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갈 때는 제가 50이 넘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괜히 머리가 커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뭘 배우는 게 없이 올까 걱정을 했는데 가길 잘했던 것 같아요. 몇 개를 배운 것 같은데 하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신학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들에 대한 것도 답을 꽤 찾았구나. 최근에 한 몇십 년 동안 비평적인 성경 신학 연구가 굉장한 답을 찾아서 그러니까 근본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면서 이제 거의 모든 도전적인 질문들을 답할 정도의 그런 논리적인 걸 찾았구나. 이거는 이제 목회자 훈련 받는 분들뿐만 아니고 평신도 리더들이 그 공부를 좀 다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걸 하나 깨달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는 세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신학교에서 배우기 좀 어렵다. 이건 분야가 다 달라서 그거는 저희들처럼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평신도들이 그런 삶 속의 구체적인 신학의 내용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가지고 그 점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스포츠 폭력 나오는 거는 그거는 참 오랫동안 한국에 있었던 군사문화하고 가게 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계에서는 코치나 힘이 권력이 있잖아요. 진학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힘을 이제 폭력으로 연결되고 그걸 당하는 사람들 꼼짝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온 군사문화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제 벗어지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학교 폭력은 선생님들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없진 않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소위 어떤지 깡패처럼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삼도 나기도 하고 뭐 맞기도 하고 교실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학생들끼리 싸운 거 가지고 법으로 간 적이 별로 없었죠. 근데 요새는 이제 부모들도 같이 해가지고 법으로 금방 가시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형사 사건 이런 걸 일반적으로 다루면서 드는 느낌은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사는 게 본질적으로 폭력적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법이 있고 형벌 제도가 있고 성경에도 인간 역사 시작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카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이고 그거를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고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좀 아니게 됐다고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참고 양보한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